첫 번째 단계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동기부여로부터 시작해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단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학교에 애를 보내도, 아무리 좋은 문제집을 사줘도, 그리고 아무리 비싼 과외를 시켜도 본인 스스로가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겠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고요. 똑같아요. 공부가 그래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아무리 좋은 학습 기술을 알려주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안 생기면,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있는 8년 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입학할 때 동기가 거의 제로인 상태로 들어옵니다.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부모가 그래도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보내는 학교가 저희 학교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아이들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많아져요. 이번에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지금 신입생 맞이하기 위한 그 면접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20명이에요. 한 학년 정원이. 그 이상 못 받아요. 20명 정원을 받는데 지원을 50명이 했어요. 선생님 고민이에요. 누구를 붙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떨어뜨릴까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학교에서 좀 괜찮은 아이를 받으면 좋아요? 힘든 아이를 받으면 좋아요? 그죠? 50명 지원했는데 50명 중에 선생님들이 누군가를 선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학생을 선발할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할 만한 아이를 뽑을까요? 아니면 말 안 듣고 힘든 아이를 뽑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는 정반대예요. 50명이 지원했을 때 그 중에 누구를 뽑느냐 하면요, 말하자면 우리 8열 학교의 교육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뽑아요. 작년에 지원한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인데 굉장히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예뻐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요. 조리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의견도 분명하고요. 3년 동안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꿈이 다 나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그냥 조금만 터치해주면 충분히 자기 꿈을 이룰 만한 그런 친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 친구를 붙였을까요? 떨어뜨렸을까요? 떨어뜨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친구는 다른 곳에 가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보내주자. 그리고 더 힘든 아이들을 받은 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돌아가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힘든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작하니까 처음에 아이들 속에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고1 첫 수업 들어가면요, 정말 분위기가 2학년, 3학년 좀 달라져 있지만 교실 분위기가 수업하겠다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반 이상 그냥 엎드려 있고요. 책상 위에 누워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어폰 꽂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그게 아이들 첫 번째 만났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준 드라마가 이 드라마였어요. 왜 이걸 보여줬냐 하면 비싼 환경에서 변화된 아이들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장고등학교라는 학교도 정말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사쿠라기 겐지 선생님이 들어가서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너희들도 공부하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꿈을 심어준 거예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속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냐 하면 11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보여준 겁니다. 1학기 내내 매일 한 편씩 보여준 거예요. 수업을 그냥 드라마 보자, 그리고 그냥 드라마 보고 끝났어요. 그렇게 한참 보다가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얘기가 너희들의 현실이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이 사람처럼 도와주고 싶다고, 공부할 친구들 나와보라고. 그랬더니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 아이들 붙들고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으로 학습 코칭 과정을 열어서 지금 15명 학생이 학습 코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작해서 두 번째 단계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생겼죠. 그러니까 공부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에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지만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는 공부를 합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투자를 적게 하고 수입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지 기업이 잘 돌아가겠죠. 동일하게 공부도 노력이나 에너지 투자를 적게 하고 더 많은 걸 끌어낼 수 있다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 공부의 기술 같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이 드라마에서도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나와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학습의 방법,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습관화시키는 트레이닝의 과정인데요. 습관화 과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 사람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동기부여되었을 때 그게 뭐와 같으냐 하면 마치 풍선에 바람 넣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넣어보셨죠? 불어서 빵빵하게 채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빵빵하게 채워진 그 풍선을 방 안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풍선에 든 바람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정말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동기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공부해야겠다는 동기가 막 부어졌을 때 이게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기가 점점 약해지고 작아져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작심 3일. 그죠? 3일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내 의지가 계속 지속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결심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고1 시작하면서 한 결심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마 여러 가지 결심이 있었을걸요. 그 결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는 다이어트 결심 해본 적 있겠죠. 근데 그 결심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뭔가를 결심했을 때 끝까지 그걸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 트레이닝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어요. 그런데 내가 불을 가열해서 99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겠죠. 99도까지 끌어올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1도만 더 높이면 되는데 99도까지 끌어올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진짜 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불을 지피는 걸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식어지겠죠. 다시 마음에 불이 붙어요. 아, 다시 해봐야지. 용기를 얻고 시작했는데 또다시 99도까지 올라갔어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또 포기하고 내려와요. 어떻게 되죠? 또다시 식어버립니다. 많은 학생들이요. 왜 공부나 다른 것에서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느냐. 실제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동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마음 먹었다가 어떤 벽에 부딪혀요. 하다가 어떤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1도만 더 가면 되는데 1m만 더 파면 되는데 여러분 땅을 파는데 뭐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땅을 파요. 한참 파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구나 포기했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그걸 인수해서 1m를 더 팠더니 거기에서 금광이 나왔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일이겠죠. 1m만 더 파면 됐는데 거기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3일마다 작심하자. 작심삼일이 온다면 3일 후에 다시 한번 마음 먹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포기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해보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심을 계속하고 나가면 끝까지만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의 결론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본 부분이 동기부여시키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본 부분이 학습법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공부 기술을 전수하는 부분이었고 오늘 세 번째 여기 나온 사진이 어디 사진인가요? 일본 도쿄대 사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최종 결론의 이야기, 꿈을 이룬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이제 시험 보기 전날, 입시 전날이 됐습니다. 사쿠라기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ついてはこの特進クラス最後の授業にあたり一つだけみんなに言っておきたい。なんだ改まってお前たち1年間よく頑張ったとか言ってくれちゃったりするの？全然違うから安心しろ。なんで？前にも言ったと思うが、実は俺は東大が好きじゃねえ。東大に行ったってだけで人生成功したって思ってるやつら、目の前の相手が東大出たと知った瞬間に卑屈になるやつら、これはみんなゲス野郎だ。じゃあそういうゲス野郎が大量に湧き出てくるのはなぜか。それはな、日本中の大半の連中がチャレンジもせずに東大のことを越えられない壁だと決めつけてるからだ。勝手に祭り上げ、勝手に諦め、そして勝手にコンプレックスを抱く。成功している人間はそれはもともと才能があったからで、自分はもともと平凡な人間だから努力したって無理だ。そういう思い込みが人の人生をどれだけ窮屈に縛り付けていることか。世の中に越えられない壁なんてねえんだ。だからお前ら、どんなことにもできないという先入観を持つな。お前らが1年間ずっと頭に巻き続けたこのバカ鉢巻き、本当は1年間じゃねえはずだ。物心ついた時からお前らは心の中にずっとこの爆発巻きを巻いていた。だからもうすぐその爆発巻きから自由になれる。お前らを縛り付けていたコンプレックスという名のたくさんの鎖を断ち切れる。なんかこれ見てると嫌なことばっか思い出すな。私も。もうバカ扱いはごめんだよな。私絶対受かる。バカにされて悔しかった日々を思い出せ。そしてその悔しさを明日からの試験にぶつけろ。E の 2x を2回入れるの 4×E の 2x 乗。ねえねえパー B は B のことで A を攻める。A 運動の運動方程式。M×R 分の V2乗。助動詞ルーラルの用法は原数の自圧可能。お前ら全員勝てよ。そして東大に入れ。여러분 아까 드라마에서 사쿠라기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죠. 너희들이 넘지 못할 벽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실제로 마음먹고 노력하고 도전하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이 넘지 못할 벽, 이기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죽기까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두뇌의 능력 중에 몇 퍼센트를 쓰고 죽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게요, 3%를 쓰고 죽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3%의 능력만 쓰고 죽어요. 나머지 97%는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도 못 해보고 죽는 거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1% 더 써서 4%를 쓰고 죽는데요. 이 시대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1% 더 쓰는 거예요.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1% 더 써서 몇 프로 쓸까요? 5% 쓰고 죽는데요. 천재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예요? 2% 부족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2%가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들과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것에 2%를 더 쓴 것 뿐이고, 여러분은 가지고 온 것에 2%를 덜 쓰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넘지 못할 벽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벼룩 이야기했죠. 벼룩이라는 곤충이 굉장히 높이 뛰기, 본인의 몸의 한 70배, 80배까지 뛰어넘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벼룩을
비커에 담아놓고 점프를 하도록 놔두면 얘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커에 담아놓으면 충분히 넘어가죠. 몸에 70배를 뛰는 놈이니까. 그런데 얘를 비커에 담아놓고 유리로 뚜껑을 덮었어요. 그러면 뛰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겠죠. 뛸 때마다 유리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놔두니까요, 얘가 꾀가 생기는 겁니다. 뛰면 부딪히니까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뛰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위에 덮고 있던 뚜껑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얘가 어떻게 할까요? 어디까지 뛸까요? 밖으로 뛰어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뛰었던 요 반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벼룩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딪혀본 수많은 부딪힘, 실패의 경험들이 벼룩으로 하여금 더 이상 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 부딪힌 경험들, 넌 안 돼, 좌절했던 경험들, 낙심의 경험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서울대? 말도 안 돼. 인서울? 그것도 난 불가능해. 아마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넘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빠가라고 적혀있는, 바보라고 적혀있는 머리띠를 두르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니? 바보라는 소리, 바보 같은 놈,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왔니? 그 분노를 가슴에 품고, 그 분노를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에 보여주자.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너는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너의 편견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줘보자. 도전해보자 라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요.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드디어 시험을 보고요. 시험 보는 과정은 다 생략했어요. 마지막 이제 합격자 발표 현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동생, 얘 동생이에요. 걔는 떨어졌고 얘는 붙겠죠. 분위기가. 여러분 수험 번호가 서울대에 딱 저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かわいそう。떨어졌어요? 네. 이거 보여줄게요. ダメだったのはこれとまきちゃん。そう。待ってたね。3勝2敗。3人も受かったの？2人落ちたのか。嘘。ダメだったのはこれとまきちゃん。残念だったけど、みんな落ちてたわけじゃなくて過半数は受かったわけだし。そうそう、特進クラス万歳。なんか空気重くない？そうだよ。龍山高校から3人も東大合格者が出たんだよ。そうそう、お祝いじゃん。もっと盛大に喜ぼうよな。尾形小林、座れ。いいから座れ。では我々はこれで。ご苦労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理事長、はい。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これを桜木先生。お世話になりました。桜木先生。桜木先生、待ってください。逃げるなんて卑怯です。桜木先生が種をまいたんですよ。特進クラスを作ってみんなの人生を変えてこの龍山高校を変えたんです。それなのに中途半端なまま放り出して逃げ出すんですか？先生がいなくなったら来年からこの高校はどうすればいいんですか？特進クラスはどうすればいいんですか？俺がいなくてもお前がいるじゃないか。何のために1年間お前は特進にいたんだ。最後の最後によ、お前らに一つだけ言っておく。入学試験の問題にはな、正解は常に一つしかない。その一つにたどり着けなかったら不合格。これ厳しいもんだ。だから人生は違う。人生には正解はいくつもある。大学に進学するのも正解、行かないのも正解だ。スポーツに夢中になるのも、音楽に夢中になるのも、友達ととことん遊び尽くすのも、そして誰かのためにあえて遠回りするのも、これ全て正解だ。だからよ、お前ら生きることに臆病になるな。矢島、理
水野、尾形、小林、高坂、奥野、お前ら自分の可能性を否定するなよ。受かったやつも、そして落ちたやつもだ。お前ら胸を張って堂々と生きろ。以上。俺さ、東大には行かねえから。いくら国立でも学費とかかかっちまうし、だから俺独学で勉強して司法試験目指す。親父みたいにバリ賢いやつらに騙されないように弁護士になる。それも正解だ。私は東大に行く。祐介が行かなくても私は東大に行く。すごく適当な気持ちで始めたけど、でも勉強すればするほどもっといろんなこと知りたくなった。世の中のことを正しく読めるようになりたくなった。だから私東大に行く。僕も胸を張って東大に行きます。正解だ。俺は諦めないぞ。何年経ったっていい。俺だって東大に入れるって証明してやる。私だって諦めない東大も自分の夢も絶対諦めない。それも正解だ。桜木先生、ありがとう。嘘じゃないよ。私たちは心の底からそう思ってる。桜木先生ありがとうって。그래도 박수 쳐줄까요? 드라마 재밌죠? 기회 있으면 전체를 봐보세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과 강의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습법을 왜 배우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기억나실까 모르는데 공부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얘기했죠. 인생의 성공 법칙이 있다고요. 1차 함수 공식이 뭐죠? y는 ax 플러스 b. a는 뭐예요? 기울기고요. b는요? y절편이에요. 이거를 인생에 비유하면 y절편은 뭐와 같으냐? 유산과 같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출발점 여기가 y절편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다 달라요. 어디에선가 시작을 하는데 시작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 똑같은 환경입니까? 다른 환경입니까? 다 다른 환경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잣집에서
아주 정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출발점이 달라요. Y절편이거든요. 타고난 건 다르지만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기울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울기는 뭐죠? 인생으로 따지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정말 내가 시작점은 다르지만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처음 시작한 지점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었다 할지라도 실력을 가지면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론은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결정합니다.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고요.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준 방법을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좋겠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오늘 드라마의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여러분도 모두 입시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반응이에요. 예, 50분의 식사죠. 피곤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끝내줄게요. 지금 끝내고 자유롭게 휴식하다가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따 교회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목사님한테 박수. 고맙습니다. 강의는 이거밖에 못 들은 강의니까 그지? 이건 영상으로도 안 띄워줘. 왜냐면 저작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따가도 다 올 거지? 근데 꼭 기억하고 너희의 미래를 바꿔갔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찍 끝내줘서 더 감사하지? 빨리 가서 먹고 이따 6시 40분까지 늦지 않게 와. 수고하십시다. 얘들아 여기 치우고 가야 돼. 의자 잘 싸. 이따 방석끼리 떼고. 방석은 여기다. 왜 머리 때렸어? 어떻게 의자 머리를 앞에 거 다 치워줘. 방석 잘 나중에 온대. 나중에 온대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냥 같이 와주세요. 뭐지 왜 나는 왜 끼어 길을 모른대잖아. 야 여기 와 아니야. 교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여기다. 버스를 타가지고 여기서 내린다는 거. 얘들아 저기 마주 다 치워주고 가라. 너냐? 뭐, 왜 전화 줬어? 다 치우고 가라. 박신아! 땡큐.